네,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정말 가을이 왔구나 싶었는데 요즘 때 아닌 모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좀 전국적으로 일본 내염을 옮기는 그 빨간 진모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 모기에 걸리게 되면요, 초기에는 고열이나 복통을 일으켜서 일반 감기 증상과 좀 비슷한 그런 증상을 보이다가 곧 점점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아우나장애를 일으키는 등 좀 심각한 단계까지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제 좀 날씨가 서늘해져서 좋나 싶었는데 쭉 이 모기는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방송 눈높이증권 지난주부터 아는 만큼 실천하는 주식 투자를 주제로 해서 온파인의 김우재 팀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매매수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우재 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어제 배웠던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예, 전일에는 그 밴드하고 거래량을 이용을 해서 매매 타이밍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일단 그 화면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밴드의 상단 밴드를 이탈하면은 단기 고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까지 동반하면 진정한 고점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상승 또는 하락 시에 추세와 조정 구간은 거래량으로 한다라는 건데요. 그다음 세 번째 전일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밴드가 벌어지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추세의 시작. 그 다음에 거래량 분출 후 감소할 때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그동안 배웠던 원칙에다 거래량까지 접목시킨 여러 가지 매매 원칙들 가르쳐 주셨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어제 말씀드린 그 3가지 중에서 굉장히 좀 증명하게 좀 잘 보여드리는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코스닥의 이제 MK 버팔로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밴드의 벌어짐과 함께 거래량이 동반되면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요. 그 8월 11일부터 이 빨간 두 번째 양봉이 쓴 날부터 밴드가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짐과 동시에 거래량이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아주 이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단 밴드를 이탈을 했지만 일단은 밴드가 벌어지면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밑에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추세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거래소 종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덕전자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역시 조정을 받을 때는 이건 하락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단기 조정인데, 그 이유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다음에 감소하는 시기를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주목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심선에서의 어느 정도 지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 동반과 함께 재차 다시 한번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 감소하고 그 이후에 재차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면서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실 거는 역시 중간에 있는 이 녹색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통할 수 있었다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밴드를 이탈했을 때는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 거기에 거래량까지 동반이 된다면 진정한 고점이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잘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형태 중에 한 종목입니다. LG전선이라는 종목인데요. 소리 없이 이렇게 상한가를 치거나 큰 폭의 변동은 없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올라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해주는 종목, 아주 굉장히 좋은 패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패턴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밴드가 이제 벌어짐과 시작함과 동시에 거래량 동반이 됐고요. 여전히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오는 모습을 보시면 종가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고 거래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밴드의 벌어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부터는 이제 밴드의 중심선 길이가 계속 되는 한,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요거를 좀 확인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어제까지 배웠던 내용인데, 제가 이 방송 후에 저도 이제 복습을 한다 치고 나와가지고 차트를 좀 보고 전해주신 내용들을 한번 적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볼린저 밴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그 이탈할 때는 단기 고점이어서 좀 조심해야지 하고 접근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쭉 이제 상단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잘못 팔면은 굉장히 배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내용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고 차트를 잘 보셨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굉장히 잘 이해가 돼서 굉장히 기쁘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하셨어야 제가 굉장히 만족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건 아마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잘 보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 밴드가 벗어나
벗어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간혹가다 어떤 종목들은 밴드를 이제 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예.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라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달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지금 화면에 나오겠지만 일봉 차트 상에서 7월부터 이제 밴드의 상승이 시작을 해주면서 이렇게 벌어짐과 동시에 이 부분부터 밴드 단기 고점이 나왔지만 계속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같은데요. 네. 여기서 계속 밴드를 벗어나면서 밴드를 타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주 저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추세 상승을 시작하는 밴드가 벌어짐과 동시에 나온 거래량 이후에 나온 거래량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뿐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최근에 급등했던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을 보시더라도 그 7월 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까 삼성전자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밴드가 상승했을 때 거래량보다 더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동반이 된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밴드를 타면서 벌어지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유념해 두실 거는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밴드에 걸쳐서 있는 건 어느 정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붕 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갭상승을 동반을 해서 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전일 종가보다 굉장히 큰 갭상승을 해주면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완벽한 이탈이 나오고 이제 거래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런 그 조정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갭상승 이후의 조정이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 따라서 지금보다는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전보다 더 많은 거래량 또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동반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또 역시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 쭉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지금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 그리고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 타이밍 잡기를 해봤다고 하면 지금 사실 좀 원칙적인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부가적인 내용을 더 추가해서 전해주신다면서요?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린 밴드의 그 이탈하는 부분을 가지고 아침에 과연 시초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더욱이 이제 그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아침에 시초가에 엄청난 큰 갭상승이라든지 또는 갭 하락이 나오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거를 한번 대비해서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시초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밴드의 상단 또는 하단을 이탈했을 때 되돌림이 들어오는 형태가 한 3가지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면서요. 좀 전에 보신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모습처럼 들어온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 가장 약한 종목은 이런 형태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바로 이런 되돌림을 이용을 한 것이 바로 아침 그 시초가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준 부분에서 아침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서 밴드를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이 그림은 확대가 안 되나요? 예, 지금 확대가 안 됩니다. 이따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아침 시초가가 갭 하락하면서 지금이야 양봉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음봉을 기록하면서 밴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크게 이탈하던 하단을 크게 이탈하던 간에 큰 이탈을 통해서 아침 시초가에 짧은 매매 전략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 최근에는 아침에 9시부터 한 10시까지의 큰 시장에 굉장히 큰 변동폭이 많기 때문에 이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침 시초가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주식에도 해당이 되지만 특히 그 파생을 하시는 분, 선물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요. 여기다 보시다시피 아침에 크게 밴드를 상단 이탈해서 약간의 그 매도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식시장에서는 먼저 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파생시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런 부분에 하단 밴드를 이탈해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물론 주식 같은 경우에 단기 상승을 따라서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그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선물에서 조금 더 유용한 차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일단 그 선물 차트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선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그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 시장에서도 굉장히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폭이 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 시초가가 이렇게 밴드를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기의 영향도 있고, 하지만 더군다나 시장이 좀 강했기 때문에 갭상승을 이뤄주면서 강했기 때문에 되돌림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아침 시초가 바로 이 부분에서 매도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 거의 힘든 부분이었지만, 이런 부분을 빼고 그 전날의 모습을 계속 보시더라 하더라도 아침 시초가 부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밴드를 벗어났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더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그 밴드에 들어오는 모습이 세 가지 중에서 굉장히 강한 이런 형태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거는 바로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보시면 차트를 좀 키워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기 쉽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특히 한 8월 29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큰 이탈이 나오면서 아침 시초가가 형성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아침까지 굉장히 많은 큰 폭의 큰 이탈이 나오면서 시초가가 형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빨간 양봉으로 되어 있지만 아침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굉장히 큰 음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 시초가부터 이렇게 큰 갭 하락을 이뤄주면서 그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근데요,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사실 양봉을 그리고 마감하게 될지는 아침에는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 상황에 딱 매수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저럴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단기 이탈 부분, 밴드에서 가장 큰 특징이 상단 밴드 이탈하든 하단 밴드 이탈하건, 네. 밴드라는 것 자체가 이탈한 다음엔 다시 한번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거기 그래요? 때문에 크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들어오는 폭이 그림에서 봤다시피 옆으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급격한 상승으로 좀 전에 보신 것과 같이 들어오느냐 그렇죠. 이 차이지, 이거는 거래량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시장의 그 밴드에서 일단 개파락이 나오면 대부분 우하향하는 형태에서 개파락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세게는 강하게는 못 들어오지만 특별한 악재에 의해서 또는 뭐 미국 시장의 급하락에 의해서 아침 시초가가 낮게 형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급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대부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식을 하는데 왜 자꾸 파생 얘기를 하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신다면요, 아침에 급격한 갭상승이나 큰 이탈이 나와서 밴드 상단을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단 밴드를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지금 아무리 크게 양봉이 났지만 지금은 현재는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되돌아올 때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매수라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 한 가지 더 볼까요? 네, 이번에 네. 뭐 선물 말고요.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던 그 하나라텔레콤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양봉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도 역시 시초가 이 부분에서는 7월 29일 같은 경우에 갭 상승을 해주면서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큰 이 모습과 비슷한 양봉 형성이 됐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되돌림을 주면서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래량, 단기에 무슨 어떤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거에 의해서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크게 바로 매수를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개파락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지만 장중에 다시 한번 되돌림을 주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계속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닥에는 그 종목뿐만이 아니라 거래소에 있는 SK라는 종목도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시초가가 큰 양봉 이후에 대부분의 이렇게 양봉을 해주면 그 다음날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큰 이탈이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나중에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보통 주식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 시초가,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그 거래량을 보면서 하루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 어떻게 그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아마 유용하게 이 방법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선물 매매자에게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점 전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다양한 매매법, 좀 더 응용이 된 고단수의 방법도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 자, 다음 방법은 어떤 걸 배워볼까요? 일단 이번에 시초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밴드를 이용을 해서 일봉 차트에서의 볼린저 밴드의 모습하고, 그다음에 분봉 차트에서의 모습, 그다음에 주봉 차트의
모습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과연 생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이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과연 오늘 내가 매수를 할 것이냐, 내일 매수를 할 것이냐도 정해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매수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또는 아침에 매수할 것이냐, 오후에 매수할 것이냐에 대한 그 매수 시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에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시기적인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이냐, 내일이냐, 그 다음에 오늘에서는 오전이냐, 오후냐, 또는 이런 부분에서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마찬가지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제 밴드와 거래량을 통해서 일봉과 분봉을 같이 연결을 해서 종가 매매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 타이밍이 과연 지금이냐, 또는 오후냐, 아니면 내일이냐, 이런 거를 확인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그 말도 많았던 그 현대 모비스라는 차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 8월 22일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8월 22일 바로 이 모습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모습 말고 좀 당겨서 보시면, 일봉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감이 됐지만, 시작됐을 때는 과연 오늘 내가 이걸 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분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크게 60분 차트를 향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8월 22일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그 전날의 마감을 일단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일단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약간의 하단 밴드만 벌어지면서 아직까지는 하락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심선을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세를 기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22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아침 시초가가 형성되면서 계속 쭉 올라와주는 모습을 나타내주면서요, 중심선까지 닿는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차트가 갑자기 커졌는데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단 어떻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다음 봉부터 이렇게 60분이니까 한 봉이 60분이기 때문에 아침 10시 이후부터는 오히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넘어선 가격부터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렇다면 오늘은 약세보다는 일단 이 횡보의 그 조정에 어느 정도 끝내주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시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모습이 또 어디서는 가능했었냐면 8월 30일의 모습에서도 가능했었는데요. 27일, 29일의 모습을 보시면은 29일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약하게 끝나줬지만 30일날 바로 상승을 해주면서 양봉으로 돌리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좀 감지해야 될 부분이 뭐냐, 아직까지는 밴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중심선이 아직까지는 우하향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옆으로 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밴드의 모습과 하단 밴드의 모습도 벌어짐이 지속되지가 않고 이렇게 모아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봉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8월 30일의 모습을 보시면은 29일날 개파락한 이후에 30일날 아침 시초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일단 밴드 이탈까지 나와주면서 단기 반등 구간이 되는구나. 따라서 일단 분봉상에서 과연 오늘 매수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오는 거는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일단 중심선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수를 결정을 하신 부분이라면은 이 중심선 가격이 왔을 때 이때 내가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증가되느냐, 그 다음에 또 중심선의 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이 일단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모습과 같이 오른쪽으로 횡보 조정하는 구간이 나와야지만 재차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일단 12시가 되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래량까지 증가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거 말고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중심선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못해서 다시 한번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여기 보시면서 1시까지의 모습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종가 부근에 갔을 때 거래량 동반감까지 재차 올려졌다는 모습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밴드 상단이 이렇게 오므라들고 있다. 그 다음에 중심선도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럼 따라서 더군다나 거래량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동반이 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날에 대한 추가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다. 따라서 일부 물량에 대한 종가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일부를 종가 매수한 부분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다시 한번 시초가 양봉을 형성해주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다.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가 불안하신 분은 그 다음에 1시간 지난 이후에 과연 이 중심선까지의 모습이 같이 닿을 수 있느냐만 확인하시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요.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만약 여기서 사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사시고 그 다음에 이익 실현은 어디서 하느냐? 중심선만 지지된다라면 상단 밴드가 오는 부분까지도 가능했다라는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은 일봉상의 모습에서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대 모비스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매매,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접목시켜서 일단 시초가에 어떻게 매매 전략을 펼 수 있는지, 그리고 일봉과 분봉 차트를 연결해서 어떻게 매매 타이밍을 구체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날이 갈수록 좀 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청자들의 문의도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뿐만 아니라 사실 많이 보시는 그런 지표죠. 이 MACD 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달라 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거라면서요? 예, 일단 네. 그 이번 주까지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한 가지 더 거래량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매매 타임을 좀 더 정확하게 잡아보자 말씀드렸고,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종가상에서의 그 매수 부분이라든지 분봉하고 일봉을 연결했을 때 부분에서 약간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그 한 가지 보조지표 MACD를 더 추가해서 같이 세 가지를 보신다라면은 그래요? 그 타이밍 잡기가 또는 종가 매매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신다. 그래서 일단 추세 지표인 그 MACD를 추가해서 가격 지표인 볼린저 밴드와 함께 합쳐서 그 다음에 거래량까지 합쳐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통일되는 순간이 매매 타이밍 잡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내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흔히 추세 지표라고 하죠. MACD 지표까지 추가를 해서 좀 더 여러분들 정확한 그런 매매 전략 짤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